자, 여러분들 오늘 시험 보느라고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일단 점수 오늘 시험을 총평을 해본다면 일단은 문제는 그 2024년하고 올해 네 번 있었는데 네 번 중에서는 가장 평이했던 시험입니다. 그런데 아마도 제가 볼 때는요, 점수가 좀 많이 나뉠 것 같아요. 그래서 고득점도 꽤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우리 학원에서 조사해 보니까 우리 학원에서 이제 그 빅매치 모의고사 30% 안에 들어간 학생들 점수를 다 이렇게 수집을 해가지고 보니까 한 120명 정도를 수집을 했거든요. 이번 시험에 대해서. 근데 그 학생들 중에 물론 경찰학이 세 과목 중에 가장 어려웠습니다만은 90점 넘은 학생들이 23명이었어요. 120명 중에서. 그러니까 나쁘진 않거든요. 그리고 또 나머지 학생들은 거의 다 80점 이상이었어요. 물론 70점대하고 60점대도 있긴 있어요. 근데 그런 학생들은 조금 더 그 숫자가 적고요. 대부분 다 80점, 90점을 맞았다고요. 그러면 그렇다면은 물론 이제 문제가 우리 수험생 입장에서는 쉽지는 않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걸 어려운 문제라고 할 수는 없다고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한번 여기 보시면서 내가 왜 어떤 걸 왜 틀렸는지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해보고 좀 반성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자, 그러면 그리고 이제 저는 우리 학생들이 제 책을 내 친구를 가장 많이 보니까 내 친구 기준으로 이 문제를 맞췄는지 맞출 수 있는지 이런 걸 좀 말씀을 드릴게요. 됐죠?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께서 뭐 보면은 100% 적중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런 말은 무조건 듣지 마시고 한 번 정도 비교 한번 해보세요. 진짜 그게 적중인지. 예를 들어서 어떤 책에 한 줄 나와 있어. 근데 그걸로는 못 풀어. 근데 그건 적중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친구를 보면서 이걸로 풀 수 있는지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한번, 그리고 내 친구하고 2단계 동형 있죠? 이 두 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1번 있죠? 1번은 되게 쉬운 문제 아닙니까? 되게 쉬운 문제인데 의외로 1번을 틀린 학생들이 좀 있을 거예요. 좀 갈릴 것 같거든요. 왜 그러냐면, 자, 1번 틀린 문제 아니죠? 1번 지문. 그 다음에 2번도 틀릴 거 아니야. 우리가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은 뭐에 따른 구분이니까 상권분립에 따른 구분이라고 하잖아. 근데 우리가 목적 임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경찰의 목적이 사회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면 행정경찰이고 범죄 수사면 뭐예요? 사법경찰 아닙니까? 따라서 목적 임무에 따른 구분이라고 제가 분명히 얘기를 해요. 분명히. 그래서 여러분들 잠깐 거기 내 친구 보시면 9페이지에 보시면요. 경찰의 분류 3번 밑에 1번에 행정경찰과 사법 옆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경찰의 목적, 임무에 따른 구분이라고 써 있잖아요. 이걸 틀리면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3번 보안경찰과 협행정경찰은 업무의 독자성에 따라 구분한 거 1번, 2번, 3번 중에 틀릴 게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근데 우리 학생들은 아마도 이 문제 풀면서 답이 없네? 이랬을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4번에 질서경찰과 봉사경찰은 실질적 의미 경찰을 나눈 거예요. 우리 경찰이 하는 형식을 나눈 거예요. 아니 생각해 보라고요. 실질적 의미는 뭐예요? 사회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하는 거잖아요. 실질은. 그러면 사회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위해서 일반 통치권에 의해서 명령 강제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실질이잖아. 그 명령 강제하면 전부 다 무슨 경찰이야? 질서경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실질적 의미 경찰을 어떻게 질서와 봉사로 나눕니까? 그러니까 이건 형식적 의미 경찰을 나누니까 사회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서 명령 강제하는 것도 있고 서비스하는 것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나눠야지.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히 4번이 답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 내 친구에 당연히 내용들이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틀릴 만한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단순한 문제를 틀리니까 점수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 다음에 두 번째 2번은 자 1번은 실질적 의미 경찰은 조직이 아니고 작용이죠. 그리고 실질이
실질이 작용, 그러니까 1번은 앞에하고 조직과 작용이 바뀌어 있는 거 아시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국회 경위들 있죠. 국회 경위들은 경찰이 아니죠. 그럼 형식이 안 들어간다 그랬죠. 그리고 얘네들은 사회, 거기 일반 통치권입니까? 국회라는 특별입니까? 특별이잖아. 그럼 특별이면 뭐에도 안 들어가. 실질도 안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우리 이거 2단계도 냈던 거 아닙니까? 의원경찰이라고. 그래서 2번도 잘못된 거 아시겠죠? 그 다음에 4번에 사법경찰은 뭐에는 들어가? 형식은 들어가죠. 근데 사법경찰이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에는 안 들어가? 실질은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4번도 잘못됐고, 대신에 정보경찰은 경찰이 하니까 뭐에 들어가? 형식에 들어가죠. 근데 얘는 정보경찰은 명령 강제는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은 아니겠죠. 그러니까 답은 3번이잖아. 너무나 뻔하게. 됐죠? 그 다음에 3번. 너무 쉽다. 이번에 경직법은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보호라는 무슨 법적 사고가 도입됐다고요? 대륙법계입니까? 영미법계입니까? 영미법계잖아요. 이걸 틀린 학생들 없을 거예요. 따라서 답은 2번이 되겠죠. 그 다음에 4번을 보시면 4번도 우리가 보세요. 여러분 내 친구의 내 친구를 아버지 다 내 친구 있는데 제가 너무 쉬워서 페이지를 안 불러드리는 거고 14페이지를 보시면요. 거기에 사회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위험 방지에서 양가를 1번의 공공의 안녕에 의해 2번 보세요. 공공의 안녕하고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보호하고 뭐가 더 넓은 말. 공공의 안녕이 더 상위 개념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 했죠. 자, 그러면 공공의 안녕은 몇 가지 요소입니까? 3가지 요소죠. 첫 번째가 법, 질서, 불가침. 그죠? 그 다음에 국가 기능, 국가의 어떤 존립이라든가 기능의 불가침이 있고 개인의 권리라든가 법익의 불가침 이렇게 나눠지는 거 아시죠? 그죠? 근데 이 중에서 이 개인의 법익이 바로 제가 생명, 신체, 재산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보호라는 말은 공공의 안녕의 안에 있는 개념이다. 얘가 넓은 말이다. 이런 얘기 했었죠. 충분히 그런 얘기. 그래서 거기 보시면 1번이 그 얘기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법질서 불가침에는 이렇게 공부했죠. 공적인 법이 있고 무슨 법이 있다? 사법이 있었죠. 공법 질서가 침해되면 이건 공공의 안녕에 위험 맞아요, 안 맞아요? 맞기 때문에 경찰은 바로 개입할 수 있다 그랬죠. 근데 사법 질서가 침해되면 여기는 무슨 성입니까? 보충성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원칙은 개입할 수 없는데 절대 개입 못합니까? 사법 질서여도 보충성에 따라서 개입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있잖아요. 그럼 사법 질서 침해도 여기에 법질서 불가침에 들어가서 공공의 안녕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잖아요. 원칙은 안 되지만 보충성에 의해서 개입할 수 있는 거니까. 자, 그래서 여기서는 2번이 되겠지. 그치? 보충성. 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를 틀릴 만한 지문이 없어요. 됐죠? 자, 그럼 여러분들 1번, 2번, 3번, 4번 이 4개가 틀릴 만한 문제가 없다는 건 인정하시나요? 어떠세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이것도 아예 1번은 기출지문에도 있을걸요? 자, 우리가 기본 이념 중에 인권 존중주의는 국자법에 없습니까? 국자법에 있습니까? 있잖아요. 5조가 있잖아. 그래서 여러분들 내 친구 20페이지를 보세요. 자, 20페이지 거기에 보시면 19페이지 보시면요. 3번에 인권 존중주의가 있죠. 그 중에서 한 장 넘겨보시면 2번의 법적 근거에 거기 3번에 국자법 5조 해가지고 짙은 글씨 모든 개인이 가니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보호 써있죠. 그러니까 당연히 1번이 답이겠죠. 문제도 아니야. 자, 그 다음에 6번에 국가경찰과 비교해서 자치경찰 제도의 특징도 마찬가지. 이것도 문제 풀 건 없죠. 거의.
자치경찰의 장단점 이런 것들 많이 공부해서 답은 3번이 되겠죠. 그죠? 이건 제가 따로 설명 안 할게요. 그 다음에 7번도 마찬가지입니다. 7번도 이거 설명할 필요 없잖아요. 부권주의, 소외, 차별 중에서 이거는 전문직이 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경제적 약자들은 못 가잖아. 이걸 뭐라고 합니까? 차별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것도 답은 2번. 이것도 설명할 것도 없고. 그 다음에 8번도 마찬가지입니다. 8번도 워낙 우리가 많이 봤어. 내 친구를 보시면,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30페이지. 그 중에서도 4조에 있는 내용 아닙니까? 제가 맨날 얘기했죠. 신고는 누구에게 신고한다? 소속 기관장. 상담은 누구? 행동강령 책임관. 이런 얘기 했었죠. 그래서 1번 공무원은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해서 공정한 직무 수행을 현저하게 치는 지시했다면 소속 기관장과 상담해야 되는데 잘못된 거 아시겠죠? 소속 기관장한테 소명하고 지시를 안 따르거나 상담은 누구? 행동강령 책임관하고 상담을 맨 처음에는 할 수 있다죠. 근데 만약에 지시가 반복되면 그때는 행동강령 책임과 상담해야 된다니까 잘못된 거잖아. 1번이. 그래서 1번 잘못됐고요. 나머지 다 맞으니까 제가 딱히 할 건 없고. 그 다음에 이제 9번에 이 청탁금지법은 2번, 3번, 4번은 다 했던 얘기예요. 근데 1번을 우리가 수업 시간에 잘 안 했어요. 1번을. 근데 여러분들 2번, 3번, 4번을 다 공부했기 때문에 분명히 답은 맞출 수 있을 거예요. 보세요. 2번 공직자는 자기 직무와 관련해서 외부가기 등의 대가로서 초과사례금 받으면 안 되죠. 그죠? 근데 초과사례금 받았다면 초과사례금 받은 건 소속기관장한테 신고하고 초과 금액은 누구한테 반납합니까? 제공자한테 지체 없이 반환하는 거 맞잖아요. 그죠? 그리고 근데 이제 또 이런 거 배우셨죠. 공직자는 직무 관련 여부를 불문하고 동일인에게 한 번에 100만 원 넘게 1년에 300만 원 넘는 돈 받으면 안 되죠. 그죠? 그건 직무 관련 불문하고. 근데 거기에 안 들어가 가지고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있었잖아요. 기억나세요?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우리가 잠깐만 청탁금지법을 봐볼게요. 여러분 교재에 교재에서 어디에 있냐면 거기에 보십시다. 36페이지 있죠? 36페이지 8조에서 오른쪽에 37페이지 3번에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 8가지는 받을 수 있는 거라 그랬죠. 그죠? 그래서 제가 맨날 얘기했던 거 3번. 사적 거래로 인한 채무이행 등 정당한 권한에 의해서 제공되는 금품 등은 받을 수 있었죠. 근데 맨날 얘기했던 거 뭐는 빼고 증여는 뺀다 그랬잖아요. 제외. 그러니까 거기 보시면 3번에 증여를 제외한 사적 거래로 인한 채무이행 등 정당한 권한에 의해서 제공되는 금품 등은 수수가 금지된 금품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맞습니까? 맞잖아요. 그 다음에 4번도 마찬가지.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금품,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 등은 받을 수 있는 거 맞습니까? 맞습니까? 맞잖아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6번이잖아요. 6호. 거기 37페이지 6번에 들어가 있잖아요. 틀릴 만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2번, 3번, 4번을 다 봤다는 얘기예요. 다 알잖아. 그러면 답은 당연히 1번밖에 없잖아요. 소거해서. 그래서 1번은 왜 잘못됐냐면 이런 겁니다. 만약에요. 소속 기관장, 내가 기관장인데 내 밑에 있는 지구 공직자가 부정청탁 있죠? 부정청탁이 있었던 사실을 알게 됐다면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한테는 그 일에 뭐 하지 마라? 참여하지 마라. 그리고 직무 대리자, 다른 사람을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거나 그리고 필요하면 전보 같은 걸 해야 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 그래서 1번 지문은요. 기본서에만 있어요. 내 친구에는 없고 할 수 있다. 근데 어쨌든 우리는 내 친구에도 2번, 3번, 4번이 있거든. 그러니까 이것도 틀리지 않을 문제입니다.
어떠세요? 세 개가 다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10번 볼게요. 10번은 여러분들이 동형 문제, 동형은요, 3회 7번 문제를 보세요. 동형. 2단계 있죠. 동형 3회 7번 문제를 보시고, 또 내 친구는 48페이지를 보세요. 자, 48페이지를 보시면, 그래서 이 적극행정 면책제 논령 규정이 올해 1차에도 나왔거든요. 나와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또 나오는 게 또 바로 나오지 않을 것 같았어요. 근데 뭐 또 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여러분 교재에 있는 것 중에 보세요. 자, 교재 내 친구를 보시면 4조. 4조가 1번이잖아요. 이건 다 알아. 그 다음에 3번, 4번은 거기에 7조야. 7조 볼게요. 경찰청 소속 공무원 등의 적극행정 면책 심사를 위해서, 면책 신청에 대한 심사를 위해서 경찰청에다가 적극행정 면책 심사위원회를 뭐 한다? 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그리고 이번에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5명 이상 7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해서 구성하며 위원장은 감사관으로 한다고 돼 있잖아요. 7조에. 써 있어 그대로.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1번하고 3번, 4번은 그대로 나와 있어요. 물론 뭐 틀릴 수 있죠. 있지만 여러분 1번, 3번, 4번 지문이 내 친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번이 없거든요. 2번이 없는데 2번은 이게 조문이 우리 책에 안 넣어놨어. 제가 책에 안 넣어놨는데, 적극행정 면책심사 신청은요, 신청은 이거는 이제 경찰청 적극행정 면책제 논령 규정 10조에 나와 있는 거거든요. 10조에 나와 있는 건데 대상자만 가능하며, 이게 아니야. 대상자도 신청하지만 그 기관장 있죠. 기관장이나 이런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경찰청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규정을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 이렇게 돼. 그냥 제가 한번 불러드릴게요. 이거는 책에는 없으니까, 내 친구 없다 보니까. 자, 감사 대상자가 면책 심사를 받을 경우에는 면책 사유에 해당하는 증빙 자료를 구비하여 감사 책임자에게 면책 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일단 감사 대상자도 신청할 수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그 밑에 이렇게 돼 있어요. 감사 대상 기관의 장 또는 감사 대상자의 소속 부서장이 감사를 받은 소속 직원 중에서 특별히 면책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면책 사유에 해당하는 증빙 자료를 구비하여 감사 책임자에게 면책 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럼 결론적으로 꼭 감사 대상자만 신청해요. 다른 사람이 신청할 수도 있어요? 있죠. 그죠? 그러니까 감사 대상 기관장이나 감사 대상자의 소속 부서장도 신청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건 조문이 없어요. 우리 책에. 그래서 이건 우리 학생이 조금 어렵게 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나머지를 다 봤거든요. 나머지를. 그래서 이거는 이제 속어로 분명히 풀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물론 이제 여러분들은 또 다를 수 있죠. 이제는. 그 다음에 이제 11번 가면 11번은 내 친구 54페이지를 보시면 이거 다 보셨잖아요. 그래서 브렌팅과 파우스트의 범죄예방 접근법이 1차, 2차, 3차잖아. 여러분 1차는 누구 대상입니까? 일반 국민 대상, 일반 대중 대상. 2차가 우범자나 우범자 집단이고 3차가 범죄자잖아요. 그럼 거기 보시면 기억에 범죄자들이 더 이상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하는 거니까 몇 차 예방이야? 3차죠. 됐습니까? 그래서 기억은 잘못됐잖아. 그 다음에 뉴먼의 방어 공간 이론은요, 여러분들 54페이지 보세요. 자, 54페이지에 방어 공간의 구성 요소가 영역성, 자, 그 다음에 자연적 감시, 이미지, 환경 맞아 안 맞아? 맞잖아요. 환경 그대로 들어가 있잖아. 그 다음에 디귿의 로버트 샘슨이잖아. 로버트 샘슨의 무슨 이론입니까? 지팔별성 이론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에 55페이지 반가라 4번 보세요. 로버트 샘슨의 지팔별성 이론에 의하면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범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중요한 범죄 예방 열쇠다. 그러면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은 어느 지역이든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 그럼 제가 수업 시간에 뭐라고 했냐면 그 이론은 경찰의 역할을 분명히 얘기해요. 경찰의 역할을 중요하게 봤다, 중요하지 않게 봤다? 중요하지 않게 봤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3번 보세요. 집합효율성 이론은 공식적 사회통제, 즉 경찰 등 법 집행기관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다. 비판. 써 있잖아요. 책에. 내 친구에도 써 있거든요. 그러니까 디귿 맞잖아요. 그 다음에 리을. 코엔과 펠슨의 일상활동 이론은 범죄 요소가 잠재적 범죄자. 두 번째가 누구예요? 적절한 범행 대상이죠. 그리고 보호자 부재니까 범행 기술이 아니잖아요. 범행 기술은 셜리가 제시한 요소 중에 들어가잖아. 기자회동에. 그러니까 리을 잘못된 거 아시겠죠? 그래서 기억과 리을 잘못됐고 니은 디귿 맞아요. 이거 틀린 문제가 아니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1번부터 자 지금까지 11번까지 11번까지 보면은요. 제가 볼 때는 9번이나 10번 중에 하나 정도? 물론 이것도 저는 틀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만은 우리 학생들은 틀릴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하나 정도. 그러니까 하나 정도는 제가 이해가 가거든요. 여기까지. 그 다음에 이제 12번 보세요. 지역사회 경찰활동. 이거는 내 친구 56페이지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바로 갑시다. 4번에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효과성은 신고에 대한 출동시간, 반응시간. 맞아요? 경찰관이 신고하니까 경찰이 얼마나 빨리 오는가를 가지고 경찰이 효율성인가 평가하는 건 이거는 지역사회 경찰활동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전통적 경찰활동 아닙니까? 그리고 체포율과 적발 건수도 이것도 지역사회 경찰활동 아니죠. 그럼 여러분들 지역사회 경찰활동은 뭘 가지고 평가합니까? 주민들의 협조도 그런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옛날에 비해서 범죄나 물리가 얼마나 줄었는가 예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4번. 그 다음에 외국경찰 제도 이걸 틀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에 내 친구의 자 73페이지 보세요. 73페이지에 자 거기에 미국 경찰의 개관 보시면 1번에 경찰 제도가 뭐 돼 있다? 분권화돼 있다. 미국 경찰은 연방경찰, 주경찰, 지방경찰이 다 따로라 그랬잖아요. 너무 분권화돼 있다 그랬잖아요. 상명하복이 아니고. 그런데 4번 보니까 미국에서는 중앙 집권적인 경찰 제도 운영하고 있다? 말이 안 되잖아요. 분권인데. 그래서 4번이 잘못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까지 13번까지 제가 진짜 많이 봐줘서 한 문제예요. 한 문제. 제가 볼 때. 자, 그 다음에 14번에 1991년도 경찰법 제정되죠. 경찰법 제정인데 그때 경찰법에 의해서 이제 치안본부가 경찰청이 되는 거 아시죠? 경찰청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때 1991년에 경찰위원회 제도 치안행정협의회가 만들어져.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에 68페이지 보세요. 68페이지 보시면 거기에 제일 위에 네모 1번 경찰법 제정에서 4번 보세요. 그래서 1번 지문이 거기에 우리 문제 14번은 1번이고요. 4번이 바로 지문에서는 3번, 4번이어서 내무부에 경찰위원회를 두어 민주적 통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시도지나 밑에 치안행정협의를 두어서 맞잖아. 이거 그대로 있잖아. 그러면 답은 2번밖에 없는데요. 여러분 보세요. 보안경찰, 안보경찰. 여러분들 안보경찰 우리가 어디서 배웁니까? 저 뒤에 가면 국가보안법, 보안관찰법, 북한이탈 주민보호 이거잖아. 이거 경찰이 하고 있잖아요. 경찰이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뒤에 보시면
분단국가로서 특수한 안보 상황을 고려해서 보안경찰 업무는 국가안전기획부 이양이다? 아니에요. 경찰이 계속 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안경찰이라고 봤잖아요. 지금은 이름이 안보경찰로 바뀌긴 했지만. 됐죠? 그래서 2번이 잘못된 거예요. 이것도 틀만한 문제가 아니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15번 있죠. 15번이 우리 학생들 입장에서는 조금 틀릴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내 친구 79페이지에 보면은 1번과 2번은 나와 있어요. 근데 3번, 4번이 내 친구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 그럼 1번은요, 웨슬리 보세요. 조례죠. 질문. 조례는 누가 만드는 거예요? 지방자치단체장이 만들어요? 여러분, 지방자치단체장이 만드는 건 규칙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법조문에 뭐라고 돼 있냐면 지방자치단체는이라고 돼 있어. 장이 아니고. 지방의회가 만들잖아요.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지방의회가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장이 만드는 건 규칙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예 잘못됐어요. 그 다음에 2번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 조례로서 얼마? 1,000만 원이야. 뭐예요? 벌금이에요? 과태료예요? 과태료. 벌금 아니라 그랬죠. 과태료. 그래서 여러분 교재 다시 79페이지 보세요. 자, 거기 보시면 성문법원의 마지막에 자치법규하고 자치법규 나와 있죠. 2번이 바로 1번 지문이고 3번이 2번 지문이잖아요. 지방자치단체는 조례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 조례로서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라고 돼 있죠. 벌금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잘못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4번은 이제 기본서인에 있습니다. 있는데 3번은요, 이거에 이제 책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서 조례안이 지방의회에서 의결되면 지방의 의회장은 의결된 날부터 5일입니다. 5일 이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송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일이고 4번만 맞습니다. 자, 어디 한번 제가 이런 얘기 했을 겁니다. 이거를 수업을 들었던 학생들이 있을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질문. 국자법은 법률인가 아시죠? 법률이잖아요. 국회가 만든 건데 이 국자법에 그때 이제 4조인가요? 4조인가에 우리는 국가경찰 사무가 있고 자치경찰 사무로 나눠지는 거 아시잖아요. 그죠? 근데 자치경찰 사무에는 우리가 교, 생, 다수라고 했었죠. 근데 그 중에서도 이 세 개에 대해서 더 자세한 건 뭘로 정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시도 조례로 정한다고 조례라고 위임을 했었죠. 그죠? 그러면 법률에서 조례에다가 위임을 했잖아요. 그럼 이거에 대한 건 조례로 정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대통령령이나 부령에다가 이런 걸 정하면 돼, 안 돼? 안 되잖아요. 여기도 정해야지. 그치? 그럴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마지막 보시면, 자,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는 없지. 조례로 정하라고 했으니까 조례로 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를 대통령령이 부령에 정하면 안 되지. 이건 제가 설명했었어요. 업 시간에도. 내 친구에는 없지만. 자, 그래서 15번은 많이 봐줘서 틀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16번은 너무 쉽다. 여러분들 3번 볼게요. 바로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은 아무 말 없으면 공포하고 나서 며칠 있다가 합니까? 20일 있다가 하잖아. 이걸 틀리진 않았겠죠. 그래서 이건 내 친구 84페이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7번 행정법상 신뢰보원칙. 이것도 여러분들 보세요. 신뢰보원칙이 적용되려면 일단 행정청이 상대방한테 공적인 견해 표면 선행 조치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선행 조치를 상대 믿어야 되고 그래야 그 신뢰를 보호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은 선행 조치였다 아니었다?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 보시면요. 동형 모의고사 9회 13번 3번 지문 보세요. 그 지문이 그대로 있어요. 헌재 위헌 결정은 선행 조치가 신뢰보호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결정이 아니다. 그리고 내 친구는요. 82페이지 보세요. 자, 82페이지 보시면 중간에 관련 판례에 1번 관련 판례에서 부정 1번 헌재의 위헌 결정은 공적인 견해 표명 아니잖아요. 그죠? 아니야.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지. 17번 틀리면 안 돼요. 분명히. 그 다음에 18번을 제가 봤을 때 18번을 틀릴 학생들이 꽤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이 뭘 생각하셨어야 되냐면 이거예요. 자, 분명히 시험장에서는 생각이 안 나는 거 맞아요. 생각이 잘 안 나. 당황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배웠던 거예요. 볼까요? 제가 이거 문제도 많이 냈었는데 시도경찰은 누가 임용을 해요? 임용 절차가 어떻게 돼요? 제가 뭐라고 했냐면 시도청장은 계급이 치안정감, 치안감, 경무관으로 보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총경 이상이잖아요. 그럼 총경 이상 임용은 어떻게 합니까? 배웠죠? 총경 이상 임용은 경찰청장이 뭐 한다예요? 총경 이상은 추천. 그 다음에 행정안전부 장관의 뭐? 제청. 그 다음에 국무총리를 거쳐서 대통령, 기억나죠? 이렇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시도청장도 총경 이상이 이렇게 똑같이. 그런데 시도경찰청장은 국가경찰 사무만 해요. 자치경찰 사무도 해요? 자치경찰 사무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치경찰 사무는 누구 거예요? 시도? 자치경찰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청장이 추천할 때 시도 자치경찰위원회하고 뭐 하라고요? 협의하라 그랬잖아. 그죠? 이거 배웠잖아요. 이 얘기야, 이 얘기. 이걸 물어보고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교재를 보시면 93페이지 가보세요. 93페이지에 보시면 거기 밑에 5번에 시도청장에서 두 번째 칸 시도청장에서 2번이야. 시도경찰청장은 경찰청장이 시도자치경찰위원회와 협의해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그러니까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누구하고 협의하는 거예요? 경찰청장하고 협의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문제 보시면 시도경찰청장 임용과 관련해서 시도지사와 협의가 아니야. 들어가지도 않아. 누구하고 협의? 경찰청장과 협의하시겠죠. 이걸 생각을 해야 돼. 근데 아마도 이걸 생각해내는 학생들도 있을 거지만, 좀 실력이 있는 학생도 있을 거지만, 많은 학생들 제가 볼 때는요, 여기까지 생각을 못했을 것 같긴 해요. 일단 배웠던 거거든요, 이거. 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분명히 공부는 하긴 했는데 여러분들이 맞추는 게 좀 쉽지는 않았겠구나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러실 것 같고. 답은 그래서 3번입니다. 그 다음에 19번은 우리 내 친구의 거기 2번만 있어요. 2번만. 나머지 없어요. 이건 어려워요. 그래서 어렵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좀 깊이 들어간 문제 같거든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래서 안 배웠던 거야. 이거는 틀려도 돼요. 그래서 19번은 왜 틀렸냐면, 자, 기본서에는 기본사학번인 친구들은 291페이지 보시면요, 한 3개는 있을 거거든요. 나머지는 없지만, 하나가 없지만, 일단 1번은 100만 원이 아니고 300만 원이에요. 1번은 어렵습니다. 일단 2번 틀린다고 전제 깔고, 그 다음에 2번은 내 친구도 있거든요. 여러분들 부하가 잘못하면
감독자도 징계 먹는 경우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때 우리가 배웠잖아요. 이건 배웠거든요. 감독자가 부임 기간이 얼마 안 돼. 한 달이었잖아. 한 달. 한 달이 안 됐을 때잖아요. 그때 정상 참작한다 그랬고, 그리고 3번은요. 징계 의결 요구권자 또는 징계위원회는 서로 관련 없는 2개 이상의 의무 위반 행위가 경합될 때는 그중 책임이 중한 의무 위반 행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더 한 단계입니다. 한 단계 위에 징계 의결 요구합니다. 한 단계 더 센 거 때리는 거지. 이 2단계가 아니고 한 단계. 그래서 답은 4번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19번은 틀려도 돼. 됐죠? 그 다음에 이제 20번의 경찰 감찰 규칙. 여러분들 감찰정보심의위원회가 제가 감찰 규칙에서 감찰정보심의위원회하고 뭐하고 비교하자? 감찰처분심의위원회 다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교재 내 친구 250페이지 보세요. 자, 250페이지를 보니까 거기에 22조 감찰정보심의위원회 있죠. 근데 이 항에 감찰정보심의위원회는 위원장 포함해서 몇 명? 3명 이상 5명이야. 이건 그래서 제가 경감부 시험인가도 나왔어요. 작년인가에. 그래서 수업 시간에 분명 이건 제가 이거에 대해서는 문제도 냈던 것 같아요. 동영에서도. 그 이거하고 내가 여러분들한테 뭘 헷갈리면 하는데 37조에 감찰처분심의위원회. 그래서 감찰정보심의위원회는 감찰하기 전에 할까 말까 따진다 그랬고, 처분심의위원회 30조에 있는 건 감찰 끝나고 나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따진다 그랬고, 2개 구별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3번이 잘못됐죠. 3명 이상 5명이 하거든요. 이거 틀리면 안 돼요. 틀린 문제 아니에요. 이거는 당연히 간부의 시험에 나왔고 우리가 나올 수 있다고 제가 다 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21번도 너무 쉽죠. 21번은 내 친구는 172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이런 보세요. 우리가 손실보상심의위원회하고 보상금 심사위원회 2개 비교 문제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손실보상심의위원회는 경찰도 있고 외부인도 있었죠. 외부인이 과반수 이상이라 그랬죠. 여기는 전부 다 누구야? 경찰 중에서 뽑는다 그랬잖아요. 여기는 전부 다. 그러니까 거기 보시면 4번 보상금 심사위원회 위원의 과반수는 경찰이 아닌 사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경찰이 과반수는 경찰이 아닌 사람인 건 어디요? 손실보상심의위원회야. 그잖아. 이걸 틀리면 안 되죠. 당연히. 그래서 3번이 잘못됐습니다. 그다음 22번에 경찰관의 정보 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인데 이거 내 친구 164페이지 보세요. 자, 164페이지를 보시면 정리 밑에 경찰관의 정보 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이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문제가 어려운 것 같아요. 좀 어려워요. 여러분들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이 문제 풀면서 답이 없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거든요. 근데 답이 1번이에요. 쉽지 않아, 이 문제는. 왜 그러냐면 자, 우리 내 친구의 2조 보세요. 2조 조문 164페이지 2조 보시면 공공의 안녕에 대한 위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 수집 작성 배포와 이에 수반되는 사실 확인을 위해 경찰관이 수행하는 활동은 그 다음 뭐예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문제 볼게요. 문제는 저 마지막 거기 밑에 2번째 줄에 국가의 존립과 기능 보호라고 돼 있죠. 국가의 존립 기능이 아니고 뭐가 들어가야 돼? 국민의 자유와 권리 보호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어렵죠. 이건 어려웠던 것 같아요. 이 문제는. 물론 내 친구의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한다고 굵은 글씨로 써 있어.
써 있어도 이건 쉽지 않았죠.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국가의 존립과 기능 보호가 아니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 보호다, 아시겠죠? 그래서 잘못된 거야, 1번.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공부했지만 틀렸을 가능성이 높아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 문제는. 자,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1번이고 23번은 행정절차법인데, 자, 여러분들 거기 보시면 행정절차법의 그 문제는 1번과 2번은 내 친구에 있는데 3번, 4번 지문이 없어요. 그런데 아마도 이거는 많은 학생들한테 물어보니까 또 3번을 또 잘 찍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1번은 179페이지 볼게요. 1번은 179페이지에 양가로 4번 있죠. 4번에 처분의 신청에서 신청에 흠이 있는 경우에 두 번째 칸에 1번 얘기죠. 그래서 보완을 요구해야 된다. 맞죠? 그 다음에 2번 지문은 180페이지에 양가로 6번 사전통지 조문입니다. 그게 조문이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원칙은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미리 처분의 제목 등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해야 되는데 사전 통지를 안 해도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그 중에 1번을 낸 거 아닙니까? 공공의 안전, 복리를 위해서 긴급히 처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면 사전 통지 안 할 수 있는 거 이 조문이잖아요. 그래서 1번, 2번은 있어요. 근데 3번, 4번이 없어. 3번이 바로 1년이야, 2년이 아니고 1년. 지금 제 여기 앞에 우리 조교들이 있거든요. 23번 어땠어? 맞았어? 맞았어? 다 맞았어? 네, 다 맞았네요. 그래도 이거를. 그래도 23번은 뭐 틀릴 수 있다고 봅니다. 두 개가 우리가 내 친구 없는 조문이다 보니까. 그 다음에 24번은 여러분 교재 173번입니다. 이거 틀리면 안 돼. 틀리면 안 되죠. 그래서 자, 거기 보시면 173페이지 21번 직무수행으로 인한 형의 감면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범죄가 행하여 지려고 하거나 행하여 지고 있어 이럴 때 어떤 범죄입니까? 밑에 살인, 상해와 폭행, 강간, 강도, 가폭, 아동학대 이거 했잖아 다. 그러니까 뭐는 들어가면 안 돼? 강제추행은 없다 그랬잖아요. 강간과 추행 중에서 강간, 강도와 절도 중에는 강도만, 절도 안 들어간다 그랬잖아. 그런 얘기 했거든요. 그래서 니은 빼고 기역, 디귿, 리을 3개가 되는 거 아시겠죠? 그 얘기야. 그 범죄를 물어보는 거. 그 다음에 25번에 공개 대상자죠. 공개 대상자는 누구예요? 치안감 이상과 시도청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답은 3번이겠지. 경찰청, 국제협력관, 경무관, 시는 치안감 아니고 시도청장도 아니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대상자가 아니겠죠. 이거는 페이지 117페이지 보시면 될 거고. 너무 쉽죠. 그 다음에 26번을 여러분들 그 4개 지문 하나도 빼지 않고 다 봤어요. 근데 거기서 4번이거든요. 4번은 208페이지 갑시다. 208페이지 양가로 4번. 제일 위에 있죠. 읽어볼게요. 조문 1번. 군인, 군무원, 경찰, 예비군 대원이 전투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전사, 순직하거나 공상을 입은 경우 본인이나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 유족연금, 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법이 무슨 법이요? 국가배상법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고 돼 있죠? 근데 그래서 거기 보시면 문제 보세요. 문제가 4번에 저 뒤에 국가배상법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 및 위자료 있어 없어? 없잖아요. 위자료가 들어가 있지 않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거기에 그 밑에 그 책의 교재 2번 보세요. 이래도 불구하고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인, 군무원, 경찰, 예비군 대원 유족은 자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해 뭐 할 수 있다? 위자료 청구할 수 있다고 조문 새로 들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답은 당연히 4번이죠. 어렵지 않아 이거. 어려운 문제가 아니야.
워낙 1번, 2번, 3번이 워낙 뻔한 문제니까 다 봤던 판례고. 그 다음에 27번. 27번은요, 12페이지 갑시다. 12페이지에 재결로 가볼게요. 재결에서 재결 기간 볼게요. 재결은 60일이네요.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위원장이 직권으로 며칠 연장할 수 있다? 30일이잖아. 60일이 아니고. 이걸 틀리면 안 되지. 그래서 27번도 틀리면 안 되는 문제. 28번. 내 친구는 223페이지입니다. 여러분, 조직의 편성 원리가 뭐예요? 계층제 원리, 통솔 범위 원리, 명령 통일 원리, 분업의 원리, 조정과 통합의 원리죠. 아시죠? 그럼 가봅시다. 계층제 원리는 계층이 많을수록 업무 처리가 신속해집니까? 계층이 많을수록 계층을 거쳐야 되니까 처리가 지연됩니까? 지연될 거 아닙니까? 늦어지겠지, 계층이 많으면. 그리고 계층 간 갈등이 감소돼요? 증가돼요? 증가되잖아요. 그 다음에 2번. 통솔범위 원리에 의하면 계층의 수, 업무의 복잡성, 조직의 규모, 크기와 통솔범위는 정비례요? 반비례요? 여러분들, 업무가 복잡할수록 통솔 범위가 넓어져요? 복잡할수록 좁아져요? 좁아진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계층의 수가 많을수록 좁아진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조직의 규모가 클수록 좁아진다 그랬잖아요. 따라서 계층의 수, 업무의 복잡성, 조직 규모 크기와 통솔 범위는 정비례다, 반비례다? 반비례잖아요. 반비례? 그 다음에 3번에 분업에 원리하면 분업이 안 될수록, 분업화가 안 돼. 여러분들, 분업은 일을 쪼개는 거죠. 일을 너무 쪼개다 보니까 통합이 안 된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거기 보시면 조정과 통합이 어려워지며 할거주의를 초래하는 것은요, 분업화가 안 될 때요. 분업화가 너무 심화될 때야. 심화될 때지. 그잖아요. 심화되니까 통합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분업화가 안 되면이 아니고. 그래서 답은 4번밖에 없잖아요. 틀리면 안 돼요, 이거. 그 다음에 29번으로 가볼게요. 계급제와 뭐라고요? 직위분류제. 자, 1번은 맞는 거 아시겠죠? 계급제. 그 다음에 2번 볼게요. 직위분류제는 공무원이 동일한 직무를 장기간 담당하게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거는 잘해 안 잘해? 잘하죠. 그러니까 전문행정가가 양성된다 그랬잖아. 그래서 앞부분 맞아. 근데 권한과 책임의 한계가 불명확합니까? 전문행정가니까 명확합니까? 명확하잖아요. 여러분 교재 228페이지 보세요. 그래서 228페이지를 보시면, 자, 거기 표에 보시면 229페이지로 넘어가야 되겠네요. 거기 밑에 두 번째, 권한과 책임의 한계가 명확한 게 직위분류제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건 X인 거 아시겠죠? 물론 개수형이다 보니까 좀 어려울 수 있지만 내용이 어려운 건 없어요, 얘는. 그 다음에 D급 볼게요. 계급제는 폐쇄형 중원 방식으로 인사 배치가 자유롭지 않으며 직위분류제는 개방형으로 인사 배치가 여러분들 둘 중에 인사 배치가 훨씬 더 신축적이고 융통적인 건 어디예요? 계급제라고 그랬잖아요. 계급제. 그럼 계급제는 한 사람이 빠져나가도 일반 행정가들이니까 그 사람이 하던 일을 다른 사람도 알아 몰라? 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대치가 된다 그랬잖아. 근데 전문 행정가는 그게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에 보니까 거기에 228페이지에 인사 배치의 신축성, 융통성 확보 계급제잖아요. 그러니까 잘못됐잖아. 디귿. 그 다음에 리을에 직위분류제는 계급제에 비해서 보수 결정의 합리적 기준 제시는 맞죠. 근데 얘네들은 전문행정가니까 다른 부서하고 협조 잘해 안 해? 안 한다 그랬잖아. 그래서 여러분들 오른쪽에 표 보니까 거기 보니까 거기 228페이지 마지막에 기관간 횡적 협조가 용이한 건 계급제잖아요. 직위분류제는 곤란하고. 그러니까 다 잘못됐네. 하나 빼고는. 이거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개수형이다 보니까 우리 학생들이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하나하나 지문이 어려운 건 없어요. 아무것도.
그래서 옳은 것은 한 개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30번의 동기부여 이론 페이지 225페이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매슬로의 욕구 이론에 의하면, 매슬로는 인간의 욕구가 계층이죠. 그럼 상위에서 하위예요? 하위부터 상위로 올라가요? 하위에서 생리적에서 안전 이렇게 올라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뒤에 문제 보시면 상위 욕구로부터 하위 욕구로 욕구를 추구한다가 아니잖아요. 하위에서 올라간다니까, 상위로. 그 얘기. 그러니까 말이 안 되죠. 그 다음에 맥그리거의 X이론은 인간은 부지런하고 책임감. 여러분, 이거 부지런하고 책임성 있고 민주적이고 인간적인, 이거는 X이론 아니잖아요. Y이론이잖아. 그 다음에 4번 엘더퍼는 매슬로의 욕구를 3단계로 나눴죠. 뭐요? 생존 욕구. 제가 수업 시간에 생존 욕구를 다른 말로 뭐라 그래? 존재 욕구로 한다 그랬잖아요. 얘기했죠. 그리고 존경 욕구가 있습니까? 존경 욕구는 매슬로가 주장한 거잖아요. 이 사람은 관계 욕구. 그리고 성장 욕구였잖아. 존경 욕구가 없어. 관계 욕구야. 그래서 잘못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동기부여 이론에는 내용 이론과 과정 이론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과정 이론, 거기 나와 있는 게 아담스의 공정성 이론, 브롬의 기대 이론, 포토롤로의 업적 만족 이론은 당연히 과정 이론 맞잖아요. 얘가 이거밖에 없죠, 답이. 그러니까 이것도 틀리면 절대 안 되는 문제. 그 다음 31번 예산제도도 여러분 교재 232페이지예요. 이 페이지인데 그 중에서 233페이지에 영기준 예산제도 밑에 일몰법 제가 맨날 얘기했죠. 일몰법은 누가 만들어? 국회가 만들어. 행정부가 만드는 게 아니고. 그래서 거기 보시면 4번의 일몰법 예산제도는 행정부가 제정한, 말이 안 되잖아요. 행정부가 아니고 국회가 만든다니까. 국회가 만든 법률이라고요. 법률. 그렇기 때문에 4번 잘못됐습니다. 틀리면 안 되죠. 그리고 직업공무원 제도는 228페이지를 볼게요. 직업공무원 제도는 젊고 유능한 사람을 최하로 뽑아가지고 신분보장해주면서 능력을 키워가지고 평생 동안 공직에 있게 하는 제도라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신분보장 해줘 안 해줘? 해줘야 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안 잘려. 통제하기가 쉬워 어려워? 신분보장생이가 통제하기가 어렵다니까요. 책임 확보도 힘들어. 얘네들은 신분보장 때문에. 그래서 거기 보시면 마지막에 강력한 신분보장으로 공무원에 대한 행정통제와 책임 확보 용이하다. 어때요? 잘못됐습니다. 그게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 장단점에, 교재 장단점 228페이지 장단점에 4번 보세요. 강력한 신분보장으로 인한 공무원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곤란하고 무책임성 나타날 수 있다. 그죠? 이거 봤잖아요, 다. 거기에 가로도 서 있네. 우리 시험에 나왔던 것도. 그래서 4번이 잘못된 거 아시겠죠? 틀리면 안 돼요. 그 다음에 33번은 여러분 내 친구 247페이지 갑시다. 자, 여러분들 1번 딱 봐도 예산 심의. 여러분 보세요. 국회가 하는 예산 심의는 사전 맞죠? 근데 국회잖아. 국회면 내부예요, 외부예요? 외부잖아요. 예산 심의가 사전 통제는 맞는데 외부야, 내부가 아니 국회가 하는 건데. 그러니까 아예 1번이 잘못됐죠. 잘못된 거 아닙니까? 됐죠? 그것 때문에 국회 예산 심의는 내부가 아니고 외부니까 그것 때문에 잘못된 거예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보시면 되겠죠. 1번이. 그 다음에 34번은 저는 개인적으로 총포도금, 화약류 등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은 나오기가 좀 쉽지 않겠다고 생각했어요. 개편되고 나서는. 근데 뭐 냈더라고, 이거는. 근데 여러분들 다행히도 여러분 내 친구 269페이지를 보세요. 근데 많이 틀렸을 것 같긴 해요. 269페이지를 보시면 거기에 양가로 3번에 화약류 운반 볼까요? 화약류를 운반하려는 사람은 발송지 관할 서장한테 신고라고 돼 있죠. 그럼 여러분들 문제 1번 볼게요. 화약류를 운반하려는 사람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자 체크
도착지를 관할하는 서장에게 신고. OX, X. 도착지가 아니고 발송지예요. 그죠? 그 지문이 있어요, 얘가. 내 친구에. 근데 이거는 우리 학생들이 뭐 틀려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일단 맞추면 좋겠지만 그 지문을 보고서. 그러니까 거기에 발송지 서장이라고 볼드 쳐 있잖아요. 네, 맞추면 좋겠지만 뭐 여러분들이 뭐 틀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35번은요. 219페이지 봅시다. 내 친구 219페이지. 이것도 여러분들 너무 쉽게 풀으셨을 겁니다. 자, 219페이지를 보시면 거기에서 어디냐면 한 장 넘기셔서 19조를 볼게요. 자, 지문 갑니다. 4번을 볼게요. 구조 피해자가 과도한 폭행 협박 중대한, 제가 이거 찍었잖아요. 과도한 중대한 들어가면 일부 지급 안 한다, 전부 안 한다. 전부 안 한다. 근데 과도한이 빠지고 중대한이 빠지면은 일부 지급 안 한다 그랬죠. 기억나세요? 그 얘기잖아요. 그 문제. 따라서 거기 보시면 거기 19조에 사망의 2호 과도한 폭행 중대한 모욕이라면 구조금 아예 안 주고요. 사항에 폭행 협박 그냥 모욕이라고 있죠. 과도한 중대한 없죠. 그러면 일부 안 준다. 됐습니까? 그래서 답은 당연히 4번이죠. 쉬워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세요. 제가 이제 그 강론, 우리 학생 강론 어려워하잖아요. 근데 강론 어려워하는데 이번에 강론이 생각보다 쉽게 나왔어요. 그래서 막 강론을 부담스러워 하거든. 양이 많으니까. 근데 그래서 막 강론을 제대로 안 본 학생들이 좀 있어요. 그 학생들 아마도 피 많이 봤을 거예요, 이번에. 보라는 건 좀 보셔야 되는데. 자, 그 다음에 이제 36번입니다. 36번은 내 친구 290페이지에 있어요. 90페이지인데 다 읽어보시면 되고 3번인데 저 뒤에 10일이 아니고 지체 없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290페이지를 잠깐 볼게요. (290페이지에서) 아동학대 범죄처벌특례법에서 바로 이제 12조 5항이 있는 거야. 지체 없이거든. 10일이 아니고. 자, 이것도 어때? 맞췄어? 안 틀렸어? 자, 그거고. 너무 근데 뭘 답으로 했어? 죽을래? 저 어이가 없네. 3번에 11. 그리고 4번은 우리 조교의 한 명은 4번으로 찍었거든요. 근데 거기 보시면 4번은 위에 3번이죠. 3번 지문에 있죠. 거기 교재 290페이지 위에 3번에 72시간이고 토요일 공휴일하면 48시간 연장 아시겠죠? 이건 뭐 워낙 많이 봤던 거고. 답은 3번입니다. 2명은 맞추고 1명은 틀렸네요. 그 다음에 37번은 교재 311페이지입니다. 10페이지인데 여러분 보세요. 비상근무는 가포 비상, 의료 비상, 병호 비상, 경계 강화, 작전 준비 대세 이랬잖아요. 자, 그럼 질문해 볼게요. 가포가 발령되면 가용 경력 몇 % 동원? 100% 동원. 그리고 지휘관과 참모는 무슨 근무한다? 정착 근무한다. 나 의료가 발령되면 50% 동원. 지휘관과 참모는 정위치 근무를 한다. 병호는 32고 정위치 또는 지휘선상 위치. 그리고 경계 강화는 별도의 경력 동원 안 하고, 그리고 지휘 선상 위치라 그랬죠. 그죠? 얘는 더 낮은 단계니까 없다 그랬잖아. 그지? 그러니까 거기 3번 보시면 작전 준비 태세가 발령되면
작전 경력을 동원하고 지휘관과 참모는 정위치? 말이 안 돼. 정위치는 여기인데 여기서 들어간 여기 그런 게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문을 보시면요. 교재는 311페이지 보세요. 자, 312페이지로 넘어가야 되겠네요. 반갈 5번에 거기 마지막에 작전 준비 태세 보세요. 별도의 경력 동원 없이 경찰관서 지휘관 참모의 비상 연락만 구축하고 신속한 응소체제 유지. 그죠? 그러니까 비상근무 여기는 이런 근무가 없어. 아예. 잘못됐잖아요, 거기가. 잘못됐죠. 너무 뻔하게 잘못됐고. 당연히 뭐 맞는 거. 그다음에 또 하나가 자, 37번에 2번 보시면 비상근무 발령권자는 비상 상황이 종료되는 즉시 비상근무 해제한다. 여러분들 조문은 어디를 보시면 되냐면요. 거기 312페이지에 반가로 4번 해제 보세요. 비상근무 발령권자는 비상 상황이 종료되는 즉시 비상근무 해제하는 거 맞습니까? 맞잖아. 그리고 또 거기에서 여러분들은 4번 보가 4번 우리 37번의 4번 지문은요. 4번 지문은 앞에 311페이지에 양가로 2번에서 반가로 1번에 2번이잖아요. 비상근무 대상은 경비, 작전, 재난, 안보수사, 교통 업무와 관련된 비상 상황에 국한한다. 다만 두 종류 이상의 비상 상황이 동시에 발생한 경우는 긴급성 또는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더 큰 비상 상황에 비상근무로 통합필수 이렇게 돼 있죠. 이거잖아 그대로. 그러니까 뭐 틀릴만한 문제는 절대 아니야. 필수 요원도 1시간이었잖아, 그죠? 일반 요원 2시간이고 그것도 못 봤고. 그 다음에 이제 38번이 어려워요. 자, 38번 볼게요. 여러분 38번이 이번 시험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이거는 옛날 스타일 문제거든요. 옛날에는 이런 문제가 나왔었어요. 경찰학에. 근데 이게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 지금 와가지고 이런 문제를 또 낸다는 게 조금 의아하긴 합니다만은 옛날에 이런 문제 나왔었습니다. 그럼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 거기 그 기출 해설에 추가된 거기 첨부된 어떤 자료가 있을 거거든요. 그 자료를 뽑으시면 돼요. 자, 한번 자료를 보면서 같이 할게요. 첨부돼 있으니까. 도로교통법 2조에 보니까 긴급자동차가 도교법에 보니까 소방차, 그 다음에 구급차, 혈액공급 차량,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소방차, 구급차, 혈액공급 차량 말고 더 많은 걸 보고 싶으면 대통령령을 찾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대통령령을 찾아놓은 게 그 밑에 도로교통법 시행령 2조예요. 2조에 보니까 자 1항 보세요. 도교법 2조 22호 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란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래. 그래서 11가지가 있죠. 11가지가 바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인 거야. 그 중에서도 진짜 어렵게 됐더라고요. 다만 몇 호부터 몇 호까지입니까? 6호부터 11호까지죠. 그럼 6번부터 11번까지는 이를 사용하는 사람, 기관 등의 신청에서 시도청장이 뭐 해야 돼? 지정해야 돼. 그럼 6번부터 11번까지는 시도청장이 지정해야만 긴급자동차가 되는 거 맞죠? 그러면 1번부터 5번까지는 지정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냥 그대로가 긴급자동차겠죠. 그 얘기거든요. 그럼 문제 볼게요. 문제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음 중 도로교통법 및 동법 시행령상 자동차를 사용하는 사람, 기관 등의 신청에 의하여 시도청장이 지정하는 긴급자동차니까 거기 우리 자료에 나와 있는 것 중에 몇 번부터 몇 번에 있는 걸 찾아라? 6번부터 11번에 있는 걸 찾아라 이 말이 되겠지, 그죠? 그건 시도청 지정해야 되지. 그 문제입니다. 이거는 좀 어렵죠. 이거는 뭐 우리 하기 맞추기 어려워요. 근데 그러니까 이거는 뭐 틀려도 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거기 보시니까 자 6번부터 11번까지 7번에 민방위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서 긴급 예방 또는 복구를 위한 출동에 사용하는 자동차가 거기 문제 중에 니은에 있죠. 그 다음에 도로 8번
도로 관리를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 중에서 도로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응급작업에 사용되거나 운행이 제한되는 자동차를 단속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자동차가 거기 디귿에 있는 거 아시겠죠? 이 두 개잖아. 두 개가 여기서는 답이 되겠죠. 됐죠? 무슨 문제인지 아시겠죠? 좀 어렵습니다. 이 문제는 뭐 맞추기가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다시 이제 39번 갑니다. 39번에 여러분 내 친구 363페이지를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 친구 363페이지 한 장 넘겨서 364페이지에 6번의 양가리용 보결정이에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 기억 한번 해보자고요. 자, 제가 우리 수업 시간에 이런 예들 좀 A가요. 북한을 이탈해가지고 이 사람이 중국으로 넘어갔다 그랬어요. 그럼 이 사람이 중국에 있는 한국 대사관 찾아가가지고 나 한국 가고 싶습니다. 보호를 직접 신청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주한이 아니고 주중 한국 대사관에서는요. 중앙행정기관. 여러분 대사관은 외교부거든요. 그러니까 외교부 장관을 거쳐가지고 누구한테 연락한다고요? 누구한테? 자, 먼저 통일부 장관하고 국정원장한테 연락을 합니다. 그럼 일단 우리는 이 A라는 사람을 일단 임시로 보호를 해야 돼요. 보호한 다음에 그 사람을 보호할까 말까 우리가 결정해야 되니까. 그래서 임시보호시설은 누가 운영한다? 국정원장이 운영한다 그랬죠. 그러면 이제 임시보호해놓고 이 사람을 보호할까 말까를 따져야 되잖아. 북한 이탈 주민 협의회 심의 거쳐가지고 따질 때 누가 결정한다 그랬습니까?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누가 결정해? 통일부 장관. 통일부 장관 이 사람을 보호할까 말까를 결정하는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이 사람이 북한의 고위직이야. 이 사람이 국가의 안보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사람이라면 그때는 누가 결정한다고요? 그때는 국정원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때는 국정원장이 결정한다고 그랬잖아. 문제 보세요. 그래서 이번에 국가안전보장에 현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보호 신청자는 통일부 장관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고요. 누구예요? 국정원장이라니까요. 그래서 문제 지문 볼게요. 지문에 364페이지에 6번의 양가리움 보결정 보세요. 통일부 장관은 통보받은 때에는 협의회 심의 거쳐 보호 여부를 결정하는데 그 다음 국가안보에 현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은 누가 결정해? 국정원장이 결정. 국정원장이 결정하고 결과를 통일부 장관과 신청자에게 통보 통지 아시겠죠? 이걸 틀리면 안 되지. 됐죠?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40번. 우리 내 친구 378번으로 갑시다. 378번에 보시면 범지 인도에서 거기 양가루 1번에서 반가루 1번에 쌍방가벌성. 2번 볼게요. 대한민국과 청구국의 법률에 따라서 인도 범죄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장기 몇 년? 1년 이상이죠. 1년 이상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인도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문제가 40번에 2번은 3년이 아니잖아요. 1년 이상이잖아. 이거 너무 쉽지 않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다 끝냈습니다. 자, 그럼 보세요. 여러분들이 한번 내 친구 이 80페이지 되는 책이거든요. 이걸로 과연 몇 점을 맞을 수 있는가 한번 따져보라는 거예요. 내가 진짜로. 그럼 여러분들 보시면요. 1번 어떻습니까? 맞출 수 있어요. 그죠?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까지는 틀리면 안 돼. 틀리는 건 제가 인정을 못 하겠거든요.
여기까지는. 그 다음에 이제 9번과 10번은 저는 개인적으로 맞춰야 될 것 같긴 한데 둘 중에 하나는 제가 하나 틀린 거 인정할 수 있어요. 이건 둘 중에 하나는. 둘 중에 하나는 제가. 그러면 만약에 9번과 10번 둘 중에 하나인데요. 만약에 진짜로 둘 다 틀렸다고 해봅시다. 한번. 저는 하나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전 틀리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실제로는. 내 친구 봐도. 근데 많이 봐줘서 한 개. 그 다음에 11번 틀리면 안 되죠. 안 되잖아요. 12번, 13번, 14번 틀리면 안 돼요. 15번은 틀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15번은. 그 다음에 16번 틀리면 안 되고 17번 틀리면 안 되고 18번은 틀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진짜 많이 봐줘서 시험장에서 생각이 안 날 수 있어요. 이거는. 그래서 이거는 그래 틀리면 안 되지만은 그래 그냥 그래도 인정하겠다. 그 다음에 19번은 틀려도 돼요. 그 다음에 20번, 21번 틀리면 안 되고요. 22번도 다 보긴 봤는데 그래도 뭐 어렵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다음에 이제 23번도 뭐 틀린 건 아닌 것 같고 24번, 25번, 26번, 27번, 28번 틀리면 안 돼. 29번, 30번, 31번, 32번, 33번까지 틀리면 안 돼요. 인정하십니까? 어떠세요? 그 다음에 34번은 뭐 그래 틀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도 내 친구 그대로 나와 있긴 합니다만. 그 다음에 이제 35번, 36번, 37번 틀리면 안 되는 거고 38번은 틀릴 수 있죠. 그리고 39번, 40번 틀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학생들이 한 많이 틀리면 5개 이러면 좋겠거든요. 근데 진짜 봐주고 봐줘서 7개예요. 진짜 봐주고 봐줘서. 진짜 이것도 진짜 많이 봐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 친구로 진짜 그냥 좀 타이트하게 제가 풀 수 있는 문제는 한번 다시 볼게요. 그 중에서도 내 친구만으로 충분히 맞출 수 있는 것은 1번부터 저는 개인적으로 10번까지 다 맞출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까 제가 이제 러프하게 좀 봐주긴 했지만 10번까지. 그리고 11, 12, 13, 14, 15번은 좀 틀릴 수 있어요. 15번은. 그 15번까지 중에서 15번은 하나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19번 2개. 그리고 22번도 좀 어렵죠. 22번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38번이에요. 진짜로.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내 친구 봤으면 3개, 4개예요. 3개, 4개. 많이 틀리면. 근데 우리 학생들은 시험장에서 제 실력을 발휘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 봐줘서 7개라고요. 실제로. 봐줘서 7개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도 이거를 지금 해설을 들으시면서 내가 이걸 왜 틀렸지? 이런 문제들이 상당히 있을 거거든요. 근데 시험장에서는 그게 생각이 안 나요. 그러니까 그게 실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고 여러분께서 이거 해설을 통해서 혹시라도 점수가 잘 나온 학생들은 뭐 다행인데 혹시 나는 공부를 좀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점수가 안 나온 학생들은 좀 이걸 통해 가지고 약간은 내가 좀 공부를 좀 잘못했구나 내지는 내가 앞으로는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라는 걸 좀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도 이제 거기 라이브에서 말씀드렸는데 다음 주 있죠. 다음 주는 제가 일주일 동안 계속해서 상담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때든 제가 있을 테니까 오전 오후에 있을 테니까 오셔가지고 꼭 상담 신청을 하십시오. 그럼 여러분하고 저하고 얘기해가지고 이렇게 뭐 조금씩 고쳐나가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실 때는요 이번 시험 문제를 꼭 들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한테 욕먹을 생각하고 오시고요. 아시겠죠? 자, 그럼 이렇게 해서 해설 강의를 마치고 우리는 이제 뭐
상담을 하거나 또는 다른 수업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